드디어 시작이 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당선이 될 때부터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3월 30일에 제가 올린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 대해서 기밀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반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뭘 공개한다고 했다가 안 했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걸 공개한 건 아니지만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 크랩스의 보안 허가를 취소하는 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법무부의 2020년 선거 도용 사건, 그러니까 이게 구글에 직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빼앗긴 선거를 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라고 법무부에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2020년 대선에 대해서 법무부 너네가 직접 수사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때린 겁니다. 드디어. 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법무부한테 수사를 지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는 때를 기다려왔을 뿐이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났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저 내각이 완성되고 충성파로 딱 갖춰지고 법무부, 국무부, 정보국, 그리고 국방부까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에 대항하던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결국에는 굴복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그런 내각이 갖춰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글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크리스 크랩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 크랩스, 미국의 전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CISA라는 곳의 국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였고요. CISA는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특히 현대 들어서 더 중요해졌죠. 한마디로 사이버 보안 및 기반 시설 보안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모든 기관의 시스템에 해킹 방지를 하는 총사령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기업, 선거, 시스템 등을 사이버 위협에서 보호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아무튼 크리스 크랩스가 여기 전 국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이번에 잘린 게 아니고 이미 2020년에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2020년 대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2020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 이런 입장을 내서 바로 잘렸습니다, 트럼프한테. 그런데 지금 위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크리스가 뭘 하고 있냐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있어요. 센티넬1이라고 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안보 전문가들하고 함께 그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인가가 미국 정부 측에서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네, 그걸 금지시킨 거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플러스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지난 대선 철저히 수사해라라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펜 본디입니다. 법무부 장관. 저는 이때 펜 본디가 2월에 인준이 됐을 거예요, 제 기억상. 그때 펜 본디 임명한 거는 이거 뭐 선거 다 까겠다는 거구나, 지난 대선 다 까겠다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트럼프가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 인준이구나.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드디어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펜 본디 이 사람이요, 완전 충성파예요. 트럼프의 완전 충성파고, 트럼프가 탄핵이 됐었죠. 1기 때도요. 된 게 아니라 될 뻔했었죠. 지금 2기 때 또 소추한다고 그 미국 민주당에서 난리인데, 아무튼 민주당 특징인가 봅니다. 그때 1기 때 탄핵 재판 때 이 펜 본디가 트럼프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2020년에 또 뭘 했냐면, 그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이상한 선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미국 선거나 그 미국 정치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이상한 일이 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걸 뒤집기 위한 법적 노력에 참가를 했었고요. 이 펜 본디가 변호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인준이 된 게 아니냐, 2020년 대선 조사하려고 인준한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청문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그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막 9대 8인가 막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됐었어요. 그리고요, 아까 CISA 말씀드렸죠. 사이버 보안청. 근데 이미 2월 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 도지죠. 여기에 도지에서 그 CISA 직원 130여 명을 해고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기 이 기관의 인력의 80%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호 박탈해가지고 이제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이런 이유로 CISA 직원을 해고했구나.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 활동을 좀 면밀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지금 노리고 있는지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월 5일이죠. NSA 국장과 차장 및 보좌관 5명을 한 방에 해임시켰습니다. 티모시 하우 장군이 국장이었고요. 웬디 노블이라는 사람이 부국장이었는데 다 잘렸어요. 네, 한마디로 다 잘렸습니다. 트럼프가 확실히 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신호로 보이고요. 뭐 이 CISA 또는 NSA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관이 물갈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CIA도 그렇고 확실히 정보기관, 이 사이버 보안 쪽을 다시 한번 본인의 충성파들로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다가 또 이거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는 여러분 제가 그 관세, 중국의 104% 부과한 거를 올렸는데 영상을 예약해 놓자마자 아주 상황이 더 바뀌어가지고 점점 이게 트럼프가 지금 축구 선수로 치면 거의 리오넬 메시급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일종의 관세 드리블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인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상황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자, 어제 기준으로 어제 낮 기준으로 중국의 총 관세를 104%를 부과를 했습니다. 기존의 84%에다가 또 이제 20% 이전에 2월에 추가한 거 해서 총 104%였는데, 어제요. 그런데 중국이 그에 대한 반발로 맞불 관세라는 걸 했어요. 얘들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84%까지 부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4대 84, 이렇게 스코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제까지 네,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또 트럼프가 새벽에 오전인가 새벽인가 그때 125%로 올리겠다. 와, 여러분 125% 관세.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100만원짜리 샤오미 태블릿 PC를 이제 미국에서 한번 산다고 쳐보세요. 별로 뭐 인기 있는 태블릿도 아닌데, 그럼 미국에서는 세금이 그 관세만 125만원이 붙어가지고 225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 사실래요? 아니면 샤오미 패드 사실래요? 답이 나오죠? 이거 완전 퇴출입니다. 퇴출이에요. 중국 제품들이 미국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까지 트럼프가 만들었고, 이거를 좀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5%로 올리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 다른 국가는 90일간 다시 10% 기본관세로 인하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만 125%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일주일 전쯤에 뉴스가 나온 게 우리나라 25%로 관세 올려서 이제 큰일이다, 뭐 경제 물가 더 많이 오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갑자기 10%로 떨어졌고요. 네, 90일간이지만 네, 이 90일의 의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미국이 먼저 전 세계 상대로 관세 올리겠다 이러면서 아주 전 세계에 도발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중국은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연대하는, 미국이랑 이제 좀 대항하는 이런 전 세계 관세를 때렸으니까 그런 대항하는 나라들이랑 연대를 해서
미국 대 전 세계 구도 이런 걸 중국이 주도하면서 이걸 만들려고 어느 정도 구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중국은 그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번에 가만히 있던 다른 나라들은 다시 10%로 낮추고 90일간 유예시킨다. 그리고 너네만 125% 관세 폭탄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만요. 이게 중국이 보복 관세 하자마자 125%로 올리고 90일 다른 나라는 10%로 유예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중국이 보복 관세 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90일간 기본 관세 이건요. 시간 준 거예요. 시간. 트럼프가 시간 준 겁니다. 전 세계에 관세 다 먹이면요. 실제로 미국 물가도 엄청 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중국산이 많은 게 바로 미국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왕창 이 전 세계에 관심을 다 끌어놓고 한 나라 빼고 다 10% 유지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상대로 1000명을 한 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빨리 손절해라. 라고 이렇게 1000명을 한 겁니다. 걔네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자. 미국이랑 함께 하자. 이렇게 1000명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물건 수입량을 늘리겠죠? 중국산 제품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물건 수입량이 확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은 일시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와, 전략이 진짜 요즘 이렇게 좀 강대강 구도로 이렇게 맞부딪히는데 저는 미국이 이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인데 이기겠습니까 중국이? 저는 이 미국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보고 이 전략이랑 깡이랑 이런 강력한 이런 대통령제 이런 게 너무 부럽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부럽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을 등지고 그런 말이 있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따위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고 지금은 안보도 미국이고요. 경제도 미국이에요. 정치와 경제는 서로 떼놓고 볼 수 있는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정치는 경제고 경제는 정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을 등진다? 그럼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을 등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 기억이 나시죠?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 범인들 많죠?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무조건 이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더 강하게 미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더욱더 강하게 함께 가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미국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치 없이 국내 정치를 볼 수 없고요. 국내 상황을 뭐 그냥 한국이 이렇구나, 한국이 뭐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면요. 그건 또 너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는 시야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이제 대선 출마했죠. 뭐 여기에 대항하는 민주당 몇 명이 있긴 있습니다. 뭐 김경수, 김동연 뭐 그리고 뭐 이낙연도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오겠지만 아주 무난하게 이재명이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이 4년 중임제를 담은 공약을 준비를 하고 대선 이후 1, 2년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재명의 스탠스는요. 대선과 개헌을 함께 투표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러면서 미꾸라지처럼 굉장히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정대철 헌정회장 아시죠? 제 지난 그 내각제 관련한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아주 개헌수계입니다. 개헌수계. 이 사람의 머릿속엔 개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대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재명을 또 개헌한다더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우원식도 입장을 바꿔서 혼란스럽다 이런 말로 YTN에 나와서 그랬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그건 그거고 또다시 이재명이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4년 중임제가 개헌의 방향으로 맞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재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모릅니다.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개헌한다고 했더니 진짜 개헌하는 줄 알았더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을 하는 이재명을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대선을 위해서, 지금 대선을 위해서 본인이 개헌에 대해서 거부를 계속해서 하면, 이전에 거부 입장이었죠, 계속. 근데 지금도 거부를 하면 다른 후보로부터, 예를 들어 김동연, 김경수 이런 사람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압박과 공격을 계속해서 받을 게 뻔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스탠스를 바꾼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진짜로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를 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 뭐가 됐든 이재명이 하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 대통령제 지지합니다. 4년 중임제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요 내각제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4년 중임제를 주장을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4년 중임제에 대한 그런 색깔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4년 중임제 자체가 대통령제 권한의 어떤 강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들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아주 위험하고 그 중간 단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재명도 분명히 개헌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개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원천 차단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7 정도로 보고, 아니면 진짜 개헌을 하려고 하나, 이거는 한 3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나온 트럼프의 대통령 이야기, 선거에 대해서 법무부를 통해 조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이 미국 법무부 펜 본디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굉장히 의미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고, 분명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한국의 상황을 뭐 구원해 주세요, 한국을 구해 주세요, 뭐 이런 지금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아예 또 미국을 떼놓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치는 결국 국제 정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시고 이렇게 좀 미국에 좀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망하신 분들, 트럼프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줬더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지났고요. 우리가 윤 어게인 내치면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아직 1%, 그 구독자 대비 1%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멀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지켜야 되는 거는 아실 겁니다.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 우파 유튜버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탄압도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태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멤버십 가입 좀 조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채널 이렇게 운영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